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문명6 적대감 관련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대감 내용 자체가 사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와닿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고요. 이게 좀 약간 수학적인 연산이 또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영상만 한 10번 찍고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동안 문명6 가이드 영상을 못 올린 이유도 사실 요거에 계속 막혀가지고 그랬던 거긴 한데, 이번 것도 사실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으시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니 전쟁은 저놈시키가 해가지고 내가 뚝갑 해줘가지고 그냥 혼내준 건데, 언제 어느새 보니까 막 온갖 비난과 전쟁강 소리 다 듣고 외교 페널티 씹창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명쾌한 해결 방법은요, 그냥 여기서 나를 비난하는 이 모든 놈들 그냥 뚝갑 해면 돼요. 사실 그게 다 정복해가지고 강한 힘으로 그냥 억압해서 눌러버리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그냥 그럴 여유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적대감 수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적대감 수치는 문명6 초기부터 존재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명5도 있었을 거예요. 문명4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근데 문명6부터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었어요. 보통 정쟁광 수치라는 형태로 그냥 대략적인 형태로 표현이 됐었고, 이 수치값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게 몰려드는 폭풍 확장팩부터, 제일 마지막 확장팩이죠, 그때부터 아마 이 수치값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확장팩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확장팩이 없으신 분들은 이 수치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그냥 넘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수치가 암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플레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적당한 수치를 확인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외교 패널에서 이 메인 창에 보시면 관계에 여기 이게 있어요. 보통 지금은 몽골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다 보시면 적대감이 없죠. 적대감이 다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없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적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현재 적대감이 뜰 거고요. 이 적대감과 관련된 좀 상세 페이지를 보려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적대감 기록을 확인합니다라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보시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여기서 나와 있어요. 막 도시도 점령하고 막 전쟁 선포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비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난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공개 비난 밑에 적대감 25 생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세력과 불화를 정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전과 관계없이 일단 5턴 추가로 지난 후에 정식 전쟁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개전 이후에 보시면 여기 다양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엔 이걸 활용을 하시려면 무조건 5턴 이상을 지나야 돼요. 다 보시면 대부분이 아직 해당 플레이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이 저를 비난하든 제가 먼저 비난하든 비난만 돼 있으면 사실 바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5턴 지나야 되죠, 무조건. 반대로 물론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 뭐 보호전쟁 같은 경우는 비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공개 비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개 비난을 한번 해보면, 자, 그럼 적대감 수치가 아까 88이었는데 25가 깎여가지고 63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호전쟁도 선포가 할 수 있죠. 얘는 비난하더라도 그냥 바로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없이 전쟁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공개 비난 후 5턴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 써있죠. 여기 다 써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시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다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상세 탭을 가보시면, 공개 비난을 제가 했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25가 되었고 이만큼 깎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대감 수치가 영원하지가 않고,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얼만큼 감소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신경 안 쓰시고 전쟁하시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습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있죠? 즉시 전쟁을 개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는 여기 외교편에서 기습전쟁 선포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유닛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바로 어디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쟁 선포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적대감 150 생성이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기습전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기습전쟁을 보시면 즉시 개전하는데 사용되지만 거기 우측에 또 똑같은 또 얘기가 있죠. 적대감이 50% 증가합니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 수치값이 50% 더 증가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어느 순간 이 수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기습전쟁 만약에 제가 여기서 즉시 해버린다고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몽골이 나쁜 놈이었지만 아까 88이었죠. 기습전쟁을 바로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역전돼서 한 60 정도 쌓이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쁜 놈이 몽골이었는데 제가 기습전쟁을 한번 해버림으로써 이 적대감이 갑자기 제가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전쟁은 정말 엔간해서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보자분들이 외교 플레이를 하시고 좀 원활하게 플레이 하시려고 한다면 꼭 이 수치를 관리해 하셔야 되는 건 알겠죠. 특히나 기습전쟁 같은 경우는 고대 고전 시대는 이게 되게 낮아요. 막 0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산업시대로 갈수록 이 수치가 막 최대 300까지 증가를 하고 적대감 저 퍼센트도 더 증가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어쨌든 굉장히 페널티가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전쟁은 최대한 쓰지 않고 전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가장 좋은 베스트 명분이 뭐가 있냐? 사실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데 제일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집중 전략을 활용한 전투 준비를 통해서 황금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 선포가 있는데 이게 왜 최고인지 한번 제가 황금기를 넘어간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가 암흑기였기 때문에 이제 영웅기로 진입을 했어요. 영웅기를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대 보너스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웅기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영웅기는 3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전투 준비 여기 있어요. 전투 준비 황금기. 이게 진짜 굉장히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시거나 한다 그러면 꼭 이 특성을 선택하시고 전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공식 전쟁 선포에 비해서 적대감을 75% 낮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군사 생성에 대한 생산력을 보너스로 주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이유입니다. 이 황금기 전쟁 선포 비난하자마자 5턴이 지나지 않더라도 바로 선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대감이 75%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나쁜 짓, 악행들도 모두 다 75% 감소된 수치로 쌓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황금기 전쟁 선포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적대감 수치가 쌓이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쌓이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는 황금기로 쟤를 막 후들겨 패도 그런 비난이나 전쟁광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수치가 적대감인지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았죠. 자, 그러면 이 적대감 수치를 다른 방식으로 또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물론 있습니다. 도시국가를 해방한다거나 뭐 아니면 타 국가의 어떤 도시국가를 양도하거나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적대감 수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마 플레이 하시면서 여기 플레이 탭을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또 그걸 알아가는 게 또 하나의 재미니까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게 더 득이 되고 이게 해가 되고 하는 거를 플레이 하시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쟁한다고 해서 무조건 뚜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를 또 봐가면서 중간중간 평화협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도시를 많이 먹을 때마다 이 수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쌓이게 되는데 이게 전쟁을 계속하고 길어질수록 넘어가면서 이 수치가 이제 급격하게 막 증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를 좀 먹었다 싶고 그리고 적대감이 어느 정도 좀 쌓였다 싶으시면 적당히 평화협정을 하시고요. 보통 그렇게 상대방의 국가를 뚝 패고 나면 보통 도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아요. 막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몽골이 네덜란드 뚝 팬 것처럼 이렇게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충성심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도시를 날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압박감을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여기는 적대감 또 강제로 쌓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동맹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 선언한 애들을 전쟁 선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꽤 높은 수치의 값을 쌓이긴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 37 정도 쌓였네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수치는지 전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수치가 꽤 많이 쌓인다는 점, 이것도 쌓다 보면 꽤 높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시다 보면요, 적대감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마스터링 하실 수가 있고 엔간에서는 진짜 전쟁광 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전쟁 면분을 활용을 해서 전쟁 선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만 관리하시면 아마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분을 통한 전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히 어느 정도 먹었으면 평화협정을 해주자. 요 두 가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문명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적대감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가이드 시리즈 만들 게 또 있다 그러면 또 추가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